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원서 읽기 완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저는 이 가이드 진행하고 있는 영어 원서 리딩 전문가 이수영이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요, 영어 원서로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가이드를 보다 보니까 영어 원서 읽기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당장 영어 시험이 급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혹은 뭐 영어 원서를 가지고 뭐 영어 시험 대비 같은 거는 뭐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영어 원서를 가지고 영어 시험을 대비할 수 있거든요. 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영어 시험을 왜 영어 원서 가지고 대비해요? 영어 시험 영어 문제집 가지고 대비해야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게 가능해요? 영어 원서로 영어 시험을 대비한다고?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재미있게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시험, 영어 원서로 대비가 가능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시험이 아니라 몇몇 시험들은, 자, 자세히 또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대비가 분명한 거는 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그래 봤고요. 그런 사례를 엄청나게 많이 봤어요. 자, 일단 뭐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의 사례를 약간 말씀드리면요. 저만 해도 토익을 태어나서 처음 본 토익 시험을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이렇게 시험이 왜 이렇게 쉬워? 이러면서. 그래서 만점은 아니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한 980점인가 뭐 85점인가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생각보다 토익이 너무 쉬워서 놀랐고, 그 다음에 고득점 받은 다음에 돈이 아까워서 잘 안 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봤어요. 근데 그 상태, 어떤 상태에서 봤느냐? 당시 저희 상태가요, 영어 원서 읽기 열심히 하면서 토익 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다만 토익이 어떤 시험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토익 시험 보는 날 아침에 모의고사를 조금 한번 풀어보고 그냥 토익 바로 본 그 정도였는데 이런 고득점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재수없게 들리죠. 근데 이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분들을 제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봤고요. 제가 그런 상태로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 만점까지 고득점 아닌데 800점 이상 고득점 맞기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영어 원서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험이 급하신 분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시험 공부하는 방식으로 그냥 시험 대비하세요. 자, 아니, 기껏 이거 대비된다라고 해놓고 왜 이런 말 하세요? 라고 하실 것 같죠? 자,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것은요, 방법의 문제, 뭐 가능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심리적인 문제예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겪어봤고 그런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뭐 그냥 당연히 됩니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시험이 급하신 분들은 어떠냐면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솔직히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말씀드려도 하면서도 자기가 불안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냥 주변 그분들은 어때요? 사례가 주변에 그냥 다들 그냥 문제집 가지고 학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나 혼자 영어 원서 읽고 있어. 얼마나 불안하겠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불안하겠죠. 그런 불안감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그게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두 번째로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도요. 수능이라든가 토익 같은 시험은요. 그냥 열심히만 하면은 고득점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저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리고 저 수능 만점 받은 다음에 수능 과외도 엄청 많이 해봤어요. 자, 근데 되게 코미디 같은 일이죠. 수능 만점 받아봐야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원서도 못 읽어요. 근데도 막 영어 과외하고 막 과외도 엄청나게 많이 막 하고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수능 정도, 뭐 토익 정도까지는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하는 방식대로 그냥 빡세게 해도 뭐 단어 빡세게 외우고 뭐 문제집 위주로 독해 위주로 많이 풀고 막 해도 사실 고득점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영어 시험 고득점만 맞고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어쨌든 고득점이 가능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시험이 급한 사람, 이분은 그냥 마음 편하게 남들 그냥 하는 대로 그 방법대로 그냥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시험이 급한 상황은 아니야. 나 영어 원서 읽기에 관심도 많아.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시험 고득점도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약간
요 정도 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 영어 원서 읽기로 대비까지 해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시험 급하신 분들은 영어 원서 읽기 굳이 그냥 하지 않던가 아니면은 그냥 취미로 시험 대비 그냥 하시면서 짜투리 시간에 뭐 오디오북도 들어주시고 그냥 쉬는 시간에 영어 원서 쉬운 거 읽어보시고 그 정도로 그냥 하시다가 시험 끝나고 마무리 지으시고 영어 원서 읽기 하세요. 그거를 이렇게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되고 안 되고는 됩니다. 다만 상황에 맞춰서 그냥 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원서 읽기에 그냥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시험이 급하지 않은 분이라면은 시험 대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 원서로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대상, 어떤 시험이 대비 가능한가 그 대상이 되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 시험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당연히 수학 능력 시험이겠고요. 그 다음 많이 떠오르는 게 토익 시험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탭스라든가 토플, 그리고 요즘 뭐 토익 스피킹 같은 거 뭐 IELTS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영어 원서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은요, 가장 좋은 게 인풋 중심의 시험이에요. 즉 뭐냐면은 읽기, 듣기를 시험 보는 시험. 그러니까 쓰기, 말하기가 있는 시험은 대비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쓰기, 말하기 같은 경우는 뭔가 다른 장치가 더 필요해요. 자, 플러스 알파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약간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랄까, 도움은 되지만 딱 맞는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인풋, 읽고 듣기만 측정하는 시험이다. 이거 뭐 있어요? 수능이 그렇죠? 토익 시험 그렇죠? 탭스가 그렇죠? 요 시험은요, 정말 영어 원서로 대비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상은 뭐다?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지만, 물론 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다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말 영어 원서 가지고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시험은 인풋 위주의 시험이다. 수능, 토익, 탭스. 자,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논리는 무엇이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논리적으로 정말 너무 타당해요. 자, 인풋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한마디로 읽기, 듣기를 측정하는 영어 시험은 내가 인풋만, 즉 읽기랑 듣기를 잘하면 당연히 고득점 받아요. 다시 한번, 내가 읽기랑 듣기를 잘하면은 시험은 고득점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그걸 측정하는 시험이니까. 자, 근데 즉 한마디로 근데 어느 정도까지 잘하면 되느냐?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영어 원어민 기준으로 봤을 때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이 읽는 책 수준 있죠. 그 책을 무난하게 읽을 수 있고 무난하게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영어의 인풋을 측정하는 시험을 보면은 웬만하면 고득점이 따라 나옵니다. 자, 따라서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의 영어 원서를 능숙하게 읽고 들을 수 있게 만든다. 그 다음에 각각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조금 그냥 뭐 문제 조금 모의고사 몇 번 풀어보면서 익숙해지기만 하면은 고득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걸 그럼 상세한 방법을 또 말씀드릴게요. 상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간 영어 시험의 어떤 아이러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수능이라든가 토익이라든가 뭐 탭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영어에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신경을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흔히 말하는 영어 교육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어 시험들의 목적이 뭘까요? 영어 시험의 목적. 자, 영어 시험이 왜 우리 영어 시험 봐요? 영어 시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자, 일단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시험을 보는 그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한 게 시험의 목적이에요. 피드백? 어떤 피드백이냐면은, 내가 영어를 그냥 공부를 하다가 자, 한번 시험을 봐볼까? 시험 봐요. 근데 맞는 문제도 있고 틀린 문제도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맞는 거는 너가 그걸 잘하고 있어. 틀린 거는 너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못하고 있을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너가 부족한지 한번 확인해 봐봐. 자, 내가 잘하고 있는 것, 못하고 있는 것을 응시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 이것이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또 목적이 뭐가 있냐면요, 응시자를 평가하는 거죠. 자, 즉 뭐냐면은, 너가
예를 들면은 뭐 900점 이상이면은 합격이고 900점이 안 되면은 불합격이야. 자, 900점 정도까지는 맞아줘야 돼. 뭔가 이렇게 평가하는 기능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드린 두 번째 어떤 평가한다. 평가하는 거에만 시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시험의 더 중요한 목적은 첫 번째 기능 응시하는 사람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 사람이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는 게 사실은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두 번째 어떤 평가에만 집중을 하죠. 그리고 평가에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평가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막 수능 출제 위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애들이 뭐 어렸을 때 외국 살다 온 애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막 틀리지가 않아. 왜냐면 틀려줘야지 뭔가 이렇게 그렇지 뭐 너는 합격 불합격을 나눌 수 있는데 변별력을 있게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막 이상한 문제 내고 꼬운 문제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자, 변별력이 중요하다, 평가가 중요하다 이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시험을 대할 때 아, 내가 이거를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다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점수만 높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만 높으면 돼. 일단은 점수만 높으면 장땡이야. 내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발전하느냐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점수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가장 이상적인 시험 대비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시험 문제집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영어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영어 공부를 해요. 뭐 회화가 될 수도 있고 미드가 볼 수 있는 거 또 어떤 방법, 영어 원설기도 당연히 하고 막 공부 그냥 하다가 내가 한번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 상태가 됐는지 한번 평가를 받아볼까 하고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결과를 본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 잘하고 있고 아, 이런 부분 좀 못하고 있나 봐. 한번 이런 부분 좀 보충해야겠다. 그럼 다시 공부하러 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고 어때요? 됐어. 무조건 문제집만 풀어. 문제집. 맞고 틀리고, 틀린 거 틀리고, 왜 틀렸나 한번 봐봐. 이거 문법 외워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문제집만 풀면서 대비해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시험으로 대비하는 거는 아니, 모의고사 막 풀다가 시험 보고 그게 어떻게 피드백 역할을 해. 그냥 다시 문제 푸는 기계처럼 역할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토익 점수가 그 사람의 영어 시험을 반영할 수 없다. 이런 말들 나와요. 또 예를 들면은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동양계 애들, 중국인 애들이나 한국 애들은 토플 점수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 번씩 다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 수능 점수, 뭐 토익 점수랑 그건 점수는 점수 받기 위한 거고 실제 영어 실력이랑은 별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되게 블랙 코미디 같은 건데 다 그런 인식이 일반화가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무슨 얘기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 영어 원서 읽기를 통해 가지고 그냥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토익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원서 읽기를 가지고 그냥 영어 실력 자체를 실력 자체를 쭉쭉 쌓다가 토익은 그러니까 영어 시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그냥 측정해보는 말 그대로 영어 시험의 원래의 목적대로 돌려내는 방식으로 대비를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크게 길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그게 가능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미 앞서서 여러 가이드들에서 힌트들을 드리긴 했어요. 그럼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영어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수준의 책들, 이런 수준의 책들을 능숙하게 읽고 듣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게 포인트고, 그거 이미 8번째 가이드인 영어 원서 묵독 가이드에서 어떻게 묵독 훈련하면 되는지 굉장히 이렇게 진하게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험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책을 정해요. 책을 약 초등학교 원어민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읽는 책을 한 기본적으로 저는 원래는 한 10권 정도, 제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 때 10권 정도 가지고 하는데 좀 안정적으로 좀 한 12권에서 16권, 한 16권 정도면 진짜 정말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16권 정도 한 딱 책을 정해놔요. 일단은 뭐 지금까지 앞서 소개해드렸던 영어로 읽는 영어원서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뭐 뉴베이스 상작들 대충 모으면 16권 되거든요. 한 16권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책을 내가 읽을 거를 한번 쭉 초등학교 원어민 고학년들이 읽는 수준의 책을 16권 정도를 쭉 나열해 놓고, 자, 앞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읽습니다. 근데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권 너무 힘들다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2주에 한 권 정도는 완독해줘야 돼요. 그만큼 읽은 양이 많아야 돼요. 자,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권씩 앞으로 16주 동안 내가 얘를 읽고 오디오북 들을 거야. 영어 원서기 묵독 가이드에서 알려준 그 방법 그대로 읽고 오디오북 듣기를 내가 할 거야. 16권 전체 다 할 거야. 자, 다 할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한 권을 완독할 때마다 모의고사를 그냥 한 번씩 봐요. 다시 한번. 자, 내가 이번 주에는 The Giver 읽기로 했어. 쭉 읽고 듣고 그냥 일주일 내내 해서 끝까지 어떻게든 되게 많이 읽어가지고 다 읽었어. 다 읽었어. 자, 주말 됐어요. 주말. 일요일 날 그냥 모의고사 토익 기준으로 봤을 때 토익 모의고사 한번 풀어. 쭉 풀어. 채점해. 틀린 것들 있죠.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는지 꼼꼼히 봐요. 어휘 때문인지 뭐 리딩 속도가 느려서 그런 건지 뭐 상식의 문제인 건지 뭔지 꼼꼼히 봐요. 그리고 맞은 것들도 내가 풀다가 뭔가 아리까리 했는데 그냥 대충 찍어서 맞은 것들도 걔네들도 꼼꼼히 봐요. 그냥 꼼꼼히 말 그대로 보고 말 그대로 피드백을 한번 받습니다. 아, 내가 이런 부분 조금 약하구나. 아, 이런 부분 조금 약하네. 자, 그러면서 어휘는요. 사실은 어휘를 사실 중복되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른 건 몰라도 수능은 조금 너무 요즘은 수능이 너무 이상하게 많이 갔는데 토익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에요. 토익 굉장히 좋은 시험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휘가 근데 또 시험은 시험마다 텍스트라든가 수능 같은 경우는 시험마다 그 시험에만 나오는 약간 특화된 단어들이 있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어장 같은 경우도 뭐 수능 대비 영단어들, 뭐 토익 영단어 이런 단어장들도 있죠. 단어장들도 그냥 가능하면 여유가 된다라면은 중간중간 틈틈이 보는 것도 좋고 안 되면 그냥 사실 안 봐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일주일에 한 권을 읽는다. 주말에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시험을 보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그냥 피드백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16권을 다 완독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해요. 그러면은 고득점 나와요. 간단하죠? 제가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900 이상은 뭐 맞으신 분도 있고 안 맞으신 분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워낙 기본 원래 공부량이 좀 다르긴 하니까 근데 800 이상 정도 맞기는 별로 어렵지 않더라. 뭐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였었습니다. 요 심플한 방법 하면은 되게 장점이 뭐냐면요. 영어 시험 고득점 받을 수 있다는 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영어 시험과 영어 실력이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영어 실력도 쌓으면서 영어 시험도 잘 받으면서 시험 점수 잘 받은 거가 그 다음 어떤 다양한 영어 실력 향상의 어떤 확장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 급한 사람이 이런 방법을 취하기는요. 심리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영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 원서 읽기에 그냥 하면서 약간 덤으로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아까 제가 16권 얘기했죠. 한 주에 한 권씩 읽는다고 하면은 16주, 4달 걸려요. 2주에 한 권 뗀다라고 하면은 32주 걸려요. 32주 거의 뭐 6개월이 넘는데 막 쉽잖아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근데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해 토익은 그냥 한 2개월이면 떼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길게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긴 해요. 왜냐면은 시험 따로, 진짜 영어 실력 따로 하면은 시험은 시험대로 한 2~3달 그냥 빡세게 한 다음에 고득점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부터 영어 공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둘 다 같이 취하는 방법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전체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적었으면 적었지 더 걸리지도 않고요. 또 남들 하던 대로 그냥 학원 다니고 뭐 2달 만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득점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막 6개월, 7개월 막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 보이기는 보입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다라는 거. 자,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토익 기준으로 토익 공부하지 않고 토익을 뽀개는 뭐 약간 이런 것들을요 이런 케이스들을 저도 그랬고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뭐랄까요 사회 운동처럼 좀 해보고 싶기도 해요. 사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시험 위주의 어떤 영어 공부 문화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은 있는데 아직 시도는 못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가 된다라면은
약간 재미 삼아서 그런 분들을 뭐 인터넷에서 좀 모집해가지고 한 16주 동안 같이 한번 빡세게 토익 공부 안 하고 토익 뽀개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막 이렇게 해보고 싶기도 한데 그냥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뭐 페이스북이나 뭐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도 구독 신청 많이 해놔주세요.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한 1, 2년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이런 것들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다 소식 올려가지고 소식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한번 조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 직접 시도해 보셔도 아니 이미 제가 만들지 않더라도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스피드리딩 카페 가보세요. 엄청 검색해보세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가이드 영어 원서를 이용해가지고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린 게 어떨지 궁금해요.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막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까봐 약간 걱정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허황된 얘기로 막 현혹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영어 시험도 장점이 있습니다. 점수를 받는다는 것, 뭔가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것,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영어 시험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편하게 영어 원서를 읽기를 하면서 어떤 그런 영어 시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그냥 편하게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 이걸로 마치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말씀들은 다 드려가지고 아마 다음 가이드가 마지막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아쉽죠. 근데 번외편이 몇 개 또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지막 가이드가 될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 가이드까지 어김없이 따라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평소와 다름없이 도움 많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것, 또 공유 많이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가이드, 마지막 가이드에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